김정은, 리설주, 아니요, 김주애 그리고 리설주. 뭐 잠깐의 신스털리로 최선희 외무상도 보이네요. 이 세 가족이 총출동한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 북한의 대형 해변 리조트 단지인 강원도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준공식에 이렇게 아빠, 엄마, 딸 이렇게 참석한 사진을 북한이 공개를 한 겁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 테이프를 끊으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과 정부의 지도 간부들과 함께 원산 칼마 해안 관광지구의 여러 곳을 돌아보셨습니다. 일단 뭐 영상도 있지만 사진에 가장 눈에 띄었던 거를 좀 하나 살펴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엄마인 리설주는 1년 반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오른쪽 어깨에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이탈리아 명품백, 유명 명품백 4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맸어요. 그리고 김주애, 딸인 김주애도 여기 왼손 손목에 여기도 또 이름만 되면 알만한 명품 시계 3천만 원 정도를 찼다. 눈에 띄는 건 먼저 이게 가장 좀 주목이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설주가 이렇게 등장한 게 아마 작년 1월 달에 신년 경축대공연 때 그때 이후에 1년 반 만에 이번에 아마 공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김주애도 부쩍 지금 키가 많이 커서 저희 아버지하고 비슷한 지금 키를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가족이 3명이 한 것은 이 갈마지구라는 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아마 공을 들여서 리조트 산지로 만들려고 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아마 그거에 대한 준공의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을 전부 다 대동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언론들에서 이런 사진들을 보면 다 이게 어떤 시계, 어떤 뭐 핸드백인지 다 분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외 명품백을 들고 나오고 시계를 들고 나온 이유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대북 제재 받지만 안 통한다. 우리는 다 이렇게 가지고 다닌다. 일상적이다. 라는 것들을 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즉 대북 제재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고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김정은이 정말 본인이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갈마지구 그 준공식 이런 어떤 중대한 의미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설주가 이번에 등장했는데 여전히 보시면 알겠지만 김주애가 옆에 가고 뒤에 엄마가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잖아요. 결국은 권력에 있어서 바로 이제 최고 지도자 바로 옆에 누가 있냐가 중요할 텐데 이설주는 보니까 한참 뒤에 따라가는 거 보면 역시 권력은 김씨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문성무 센터장님, 이게 뭐 아까 이현정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북한으로 사치품 들어가는 게 안 되니까 이거 대북 제재 위반인데 과거에 뭐 김정은이 즐겨 탔던 막 벤츠도 그렇고 우리에게 안 통한다는 이미지도 있지만 저거 사실은 북한 주민들도 다 알 거 아니에요. 저게 명품인지 뭔지. 그렇죠. 그만큼 우리는 선택받은 뭐 백두혈통뿐만 아니라 최고존엄 지도자의 면모를 풍기는 그런 이미지, 북한 내부를 통제하겠다는 그런 이미지도 있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지금 유엔 안보리가 1718 안보리 결의를 채택한 것은 2006년 1차 핵실험 직후입니다. 그때는 김정은이가 등장하기 전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치품 수입을 통제한 것은 핵 개발을 위한 자금도 줄이고 그다음에 사실 그 사치품이라는 게 김씨 일가의 어떤 우상화, 통치력을 강화하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한 것인데 이 사치품 중에 가장 중심적인 것이 고급 고가 시계입니다. 그 시계를 나눠줌으로써 충성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시계 김정은 김씨 일가에게 충성하는 자에게는 이런 명품이 갈 수 있다. 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통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명품백을 맸다. 그런데 딸을 앞세웠다. 딸을 앞세웠던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이제 영상을 좀 차분히 따라가 볼 텐데 저렇게 김정은 옆에서 동행하는 딸 김주애로부터 1년 반 만에 공식 석회에 등장한 이설주는 한 5, 6발 정도 뒤에 따라가거든요. 포커스가 딱 보면 이게 화면이든 영상이든 사진이든 다 딸인 주애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그 문성무 센터장님, 그동안 리설주가 공식 석상에 등장을 하지 않은 게
딸인 김주애를 돋보이기 위한 여러 전략이었다라는 게 이 정도면 좀 드러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김주애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건 2023년 예. 평양에서 북한이 화성 17호 괴물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할 때 그 예. 자리에서 이제 주애가 나왔는데 그때는 엄마도 같이 나왔었습니다. 이후에 보면 주요 행사에 엄마는 빠지고 딸만 계속 나왔는데 사실 김주애가 그때 나왔을 때는 후계자라기보다는 김정은이 이런 핵 개발, 미사일 개발이 비록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후대까지 후대의 안전도 담보하는 그런 따뜻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런 해석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김주애를 앞세우고 사실 엄마 부인 리설주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결국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 후계자, 다시 말하면 4대 세습을 공식화하는 하나의 의미. 두 번째는 결국 후대도 이 보살피는 그런 리더십을 부각하려는 의미, 이것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온 가족이 출동한 것은 이 자리가 관광지구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가족들이 오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행사의 그 성격에 따라서 이 참석하는 주애나 설주나 이 참석하는 그런 인원들을 좀 맞춤형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저 영상을 아까 잠깐 보면 빨간 동그라미 안에서 이제 엄마인 리설주와 딸인 주애가 좀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이거는 뭐 거의 동행하는 듯 해 보였지만 아까 리설주가 최선희 외무상 쪽에 더 가까워 보이는 장면도 있을 정도로 확실히 부각은 딸인 주애한테 집중이 됐다. 그렇습니다. 문성부 센터에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세 식구가 온 가족이 총 출동한 데는 바로 원산 갈마지구 이 관광지 준공식인데 원산하면 또 북한 김정은과 때려야 뗄 수 없고 실제로 왜 이렇게 가족이 총 출동할 정도로 저 준공식에 공을 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족만 온 게 아니고 러시아의 주 북한 러시아 대사 마셰고라 대사도 참여를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원산 갈마지구는 김정은이 정말 공을 들여왔던 것이고 2019년 할아버지 생일날 이걸 개장하려고 했었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로부터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게 완공이 됐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외에 다시 말하면 김정은의 업적을 최대한 과시하고 예. 지금 김정은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들은 제재를 받지만 관광은 사실 유엔 안보리 제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관광을 통해서 뭔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얼마 전시는 1월 달이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에 김정은과의 관계를 부각시키면서 김정은이 원산 갈마지구에 상당히 대단한 콘도라든지 이런 걸 짓고 있다는 언급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미북 정상 간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예. 이런 것도 하나의 김정은이 내세우는 그런 카드로 고려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조선시대부터 해서 일제강점기에도 동해바다 하면 원산이 제일 유명하고 저 앞에 해수욕장은 절경이다라는 평가가 사실 분단 전부터 많이 있어 왔는데 아까 그 높은 곳에서 김정은의 부녀가 저 조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게요. 일단은 건물이야 뭐 내부야 얼마나 북한이 신경 써서 지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저 동해 원산은 참 보기만 해도 절경 그리고 해수욕장은 참 눈에 띄는 곳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 반 만이었습니다.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 딸을 앞세운 여러 전략적인 행동까지 저희가 준비한 8이었습니다. 중간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제주도 한 시장의 윷놀이 도박판과 모범 택시가 저렇게 교통사고가 낸 택시기사 살인사건 그리고 김정은, 김주애, 리설주 온 가족이 총출동한 원산 리조트 준공식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7위는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